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패권 삼성전자, 중국과 아름다운 이별 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죠. 지금 중국은 열심히 반도체 고기를 통해서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열심히 두들겨 패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우시에 D램 공장, 그리고 다롄에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 이것을 갖고 있죠. 이러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결국 미국 편에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영국 언론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반도체 기술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반발과 보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전략이 이제 전격적으로 수정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삼성과 SK가 중국과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패권, 삼성전자, 중국과 아름다운 이별 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투자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편에 들 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타격을 얼마 안 받고 중국에서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효력이 발생한 반도체 지원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증설도 못하고 최신 공정기술도 도입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잇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고, 정부 지원을, 그래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지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미국 정부의 칩4 동맹 가입 압박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만 등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은 일본과 대만을 동맹국으로 참여하는 반도체 국가연합의 칩4 동맹이죠. 한국도 가입해서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어진 미중 반도체 갈등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한쪽에 서야 될 입장,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신냉전 시대에 돌아왔는데, 명확하게 어느 선에 설 거냐, 우리 편 아니면 너희 편,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개발, 그리고 생산에 활용되는 첨단 설계 기술, 반도체 장비, 핵심 소재 등을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서 사들이고 있어요. 부품과 같은 경우, 그리고 제품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이거 하나만 없어도 반도체 제작이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작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을 절대 끊을 수 없고, 또한 지금 불화수소 3대 품목인 작년에 불화수소 문제도 나왔고, 폴리이미드 필름도 나왔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일본도 절대 끊을 수 없는 나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끌려가야 됩니다.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만약 거부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3대 품목에 대한 정치적 압박 들어온 것보다는 지금 그 강도가 훨씬 세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반 자체가 아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이 제재 때문에 첨단 장비나 반도체 소재 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경쟁력의 하락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사업의 의존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는 끊어야 된다. 결국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봐요. 거기는 낙후된 공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시장조사업체인 세미애널리스트의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더 이상 투자를 늘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영향력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굴기를 원하는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이 실적에 큰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강하게 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 축소에 대응을 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을 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반도체를 대체하라는 전략에 더욱 힘을 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분석은 일면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투자 축소, 이것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을 한다? 이것은 이미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육성한다라는 기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업계의 성장을 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D램과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 허페이 창신이라고 불리는 창신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YMTC가 지금 200단원이 넘는 그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YMTC,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3까지 지금 제작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꿈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중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이득을 얻을 만큼 얻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까지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의 반발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에 투자한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고 더 이상의 증축도 안 되고 증설도 안 되고 그리고 신설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거래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한 기술이 가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 중국의
점차 의존을 낮추면서도 중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을 불러오지 않을 만한 방법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에서 미국의 편을 서야 한다면 중국과 최대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관영 매체, 중국의 입이죠. 중국의 입이기 때문에 관영 매체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 등을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의 치포 동맹 가입 압박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관계 악화를 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최대한 한국을 이용을 해서 이득을 얻어보자라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사업 방향에 완전한 결정권을 쥐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지금 점차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 박진 외교장관도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센 반발이 있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반도체를 넘어서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한중 관계의 어려운 속에서 운신의 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게 된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중 반도체 갈등 또한 외부 변수로 갈수록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환영할 만한 일도 있죠.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의 공장 건설, 그리고 미국의 고객사 확보, 이것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단기간에 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불이익을 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지만 문제는 다른 산업이죠. 다른 산업, 지금 사드의 한한령 때문에 완전히 연예계가 다 죽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도 잘 안 팔리고 자동차도 잘 안 팔리고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는 벌써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칠 능력이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기초 소재나 아니면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기초 소재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오히려 제한을 걸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내수 시장에서 제조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반도체를 한국 등에서 수입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면서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설 수단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외국,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정확한 분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와 있고 한국은 결국 미국과 배를 맞춰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치포 동맹 가입, 특별히 지금 현재는 DUV 노광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손을 쓰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 제작 프로그램인 반도체 제작 소프트웨어의 사용 금지, 물론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그래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YMTC가 200단이 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허들 자체를 10나노 공정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수출을 금지했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4나노로 넘기는 상황. 현재 그 DDR5와 같은 경우는 14나노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DDR5 기술까지 개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자체에서도 공장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인 설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엄청난 폐부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채울 수 있는 공구가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